좋습니다. 이 제일 리스키한 부분은 뭐냐면 불확실성인데 탄핵 문제도 그렇고 이제 실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보호무역을 할 것인지 또는 뭐 FTA 문제도 여러 가지를 실제 이제 그 벗겨져서 오픈이 되고 났을 때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란 측면 이런 측면의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듯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햇볕이 있는데 터널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죠. 언제 햇볕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2004년도죠. 노무현 전 대통령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지금 권한 정지가 되었는데요. 뭐 국무총리께서 권한 대행을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한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은 그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고요. 지나치게 냉각이 되면 규제 완화, 오히려 활성화 대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거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이 뭐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아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풀어준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IMF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규제를 풀어주었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뭐 좌파 대통령이면 규제를 묻고 뭐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는 건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정 공백이 생기니까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말들이 많습니다. 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 아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 뭐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 강화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 당연히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주한미군 분담금 당연히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뭐 주한미군에 철수한다든지 한미 FTA를 전면 뒤집는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대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기 위해서 선거 전략으로 좀 과격한 뭐 그런 선거 전략을 펼칠 수는 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혼자 모든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불확실성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불확실성은 좀 다소 제거가 되면서 우리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좀 그런 걱정은 다소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다리가 IMF 때보다는 뭐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굉장히 뭐 비교할 바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환율 전쟁 또는 금리.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금이 뭐 밖으로 유출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문제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뭐 저희가 다뤄서 15년 12월이었나요? 그때 금리 인상 된다 했을 때 얼마나 또 심리를 자극한 말들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앨런 의장하고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좀 나기 시작하죠. 앨런 의장은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3%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올린다 그랬나요?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럴 것이다라 얘기하기는 참 쉽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요. 지금 뭐 이 가설 갖고도 엄청난 많은 부정적인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나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인만 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만약 금리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금리에 얼마만큼 도대체 파급 효과가 있을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이 8년간 양적 완화를 끝내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2015년 12월에 0.25%포인트 했었고요. 작년 12월에도 0.25%포인트 했습니다. 그 당시 뭐 기억이 나는데요. 2015년도 12월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큰일 날 것처럼 뭐 경제가 뭐 크게 큰일 나고 부동산이 오히려 뭐 하락한다 여러 가지 설도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2015년이 지나고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2016년 부동산 가격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또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지나치게 불안 심리를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이 됩니다. 뭐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지금이 비정상이죠. 제로금리가 비정상입니다. 올리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그것이 이제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미국 상황, 글로벌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한 2, 3년, 3, 4년에 걸쳐서 한 1, 2%, 많게는 3% 정도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뭐 무조건 3%다, 무조건 2%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니까요. 이미 예정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차분하게 예의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마치 뭐 엄청난 금융 위기가 올 것처럼 뭐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일부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과 금리는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입장에서도 좋을 것은 없고요. 미국 금리 인상 폭이 너무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뭐 소폭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변 일본, 중국, 미국,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오히려 약간 소폭 인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뭐 1년, 2년 후에 뭐 미국 금리 인상 상황에 따라서 뭐 소폭 인상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뭐 불안해하거나 그런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국 90년대 이후죠. 미국에 세 차례 큰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1994년, 99년, 2004년 세 차례 있었는데요. 한국의 주가가 2번 상승했고요. 환율 하락으로 환율에도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수출에도 도움이 됐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대한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너무 위축됐다는 표현을 늘 하곤 했었는데, 물론 대한 국민임이 좀 수치스러운 자존감이 무너진 일들이 요 근래에 들어서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코의 경제 체력이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의 포지션 또는 지표들은 그닥 그리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스위스나 그 유럽 쪽에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했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급격한 양적 완화 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버틸만한 체력이 됐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발휘해야지. 난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